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속 전선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전선관을 한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금속 전선관도 합성 수지관과 마찬가지로 공사 방법이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금속관이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좀 완전히 다르죠. 플라스틱이 가볍고 공사가 용이하고 싸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금속관은 비싸고 무겁고 공사가 어렵고, 그쵸? 대신에 전기도 잘 통해서 위험하고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금속 전선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기계적 강도죠, 그렇죠? 그다음 뭐 내구성, 내열성, 이런 장점들을 우리가 금속관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합성수지관이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로 표기를 했는데 금속 전선관은 두 가지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후강 전선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 박강 전선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후강은 안찌름에 가까운 이것도 짝수로 나타내는 거고, 박강은 바깥찌름에 가까운 홀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후짝, 박홀 이렇게도 외우게 됩니다. 후강 전선관은 짝수, 박강 전선관은 홀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후가 두꺼울 후자입니다. 박은 얇을 박자, 그래서 두꺼운 전선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우리가 질 수 있죠.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합성수지관은 1.5m죠. 합성수지관보다 50cm 더 길게 됩니다. 딱딱하니까, 금속관이니까 조금 더 여유를 두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좀 강조하는 것으로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 전선관 배선은 금속 전선관 속에 절연 전선을 넣어서 시공하는 것으로 기계적 충격이 강하고 전선의 인입과 교체가 용이한 등의 특징을 갖고 있어 공장이나 빌딩 등의 배선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 밑에 후강 전선관의 종류와 박광 전선관의 종류가 있죠. 후강 전선관이 총 몇 종? 16mm부터 104까지 10종인데 10종의 밑줄. 10종의 밑줄. 자, 후강, 박강, 금속 전선관 모두 길이는 3.6m이고, 자, 이것을 우리가 한 개의 길이를, 합성 수지관은 PVC관은 4m였는데 얘는 3.6m, 그보다 조금 더 적습니다. 3.6m이고 관의 양끝은 나사로 되어 있으며 끝에 나사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 접속하거나 뭐 커플링이나 기타 접속기구에 접속하기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화 방지를 위해 아연도금 또는 에나멜 도장이 되어 있다. 금속 전선관의 시공, 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 금속 전선관의 절단은 파이프 바이스에 고정시키고 파이프 커터 또는 쇠톱으로 절단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절단할 때고 우리가 파이프 머신이라고 하는 그런 기계 같은 걸로도 아니면 절단기로 이용해서 금속 전선관을 자를 수가 있게 됩니다. 절단한 내면을 리머로 다듬어. 우리 앞에서 공구 배울 때 했었죠, 그렇죠? 리머로 금속관 안에 절단면을 다듬는다.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나사내기는 오스터로 한다. 자, 오스터, 나사내기. 자, 그 다음에 옆에 밑에 금속 전선관의 구부리기. 금속 전선관을 구부릴 때 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곡률 반지름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관을 구부릴 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원이 하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을 90도 구부릴 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관을 90도 구부리게 되면은 요 반지름, 이 R값, 이 R을 얼마큼 주어야 되는가? 관 안지름에요. 자, 이 R 더하기 이 직경의 반, 2분의 1이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관 안지름이요, 6배 이상. 6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얘기냐면은 관을 스무스하게 구부리라는 거예요. 관을 너무 급하게 구부리게 되면요, 이 안지름이 작잖아요, 그렇죠? 관 안지름이 길어지게 되면은 관이 더 스무스하게 이제 구부러지겠죠. 관을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구부리는 게 더 중요하게 됩니다. 급하게 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급하게 하면은 나중에 배관 안에 전선의 인입과 인출이 어렵고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을 더 증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6배 이상으로 하고, 이거를 식으로 하게 되면은 6R 플러스, 자, 이 바깥지름의
반까지 여기까지니까 2분의 t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곡률 반지는 6배로 해야 된다. 근데 뒤에 이제 우리가 가요전선관이랑 그 금속재 가요전선관이라든지 케이블에서 조금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기준은 6배입니다. 금속전선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굴곡개소를 만들면 안 된다. 굴곡개소가 많을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할 때는 도중에 풀박스를 설치한다. 그쵸?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할 때마다. 4번에 금속전선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수 있는데 그때의 조건은 1.2mm 이상 두께가 넘을 때에만 콘크리트에 매입할 수 있다. 자, 금속전선관을 직접 지중해에 매입하여서 배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부식의 염려가 있죠.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 후광전선관을 사용하고 두꺼운 거, 그 다음에 방수와 방부 조치로 황마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 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자, 금속전선과 금속전선관의 굵기 선정. 금속전선관의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하며 단면적 10스퀘어를 초과할 때는 연선을 사용한다. 단 1m 이하의 금속전선관에 넣는 것은 관계가 없으며 관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역시 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모든 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합성수지관, 금속관, 덕트, 가요전선관 다 안 돼요. 자, 그리고 교류회로의 한 회로의 전선을 모두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교류회로에서는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 내에 전자적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전원이면요. 여기에 부하가 있다. 그리고 왕복 전선이 모두 이렇게 동일한 관에 들어가는 것은 동일한 한 관에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때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기 자장이 만들어질 때 반대편 나올 때는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자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상쇄돼서 전자적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맞는 이해. 자, 맞지 않는 예에서는 다 들어갈 때는 부하가 이쪽 선으로 가게 되는데 나올 때는 이쪽 선으로 오게 되면은요. 자, 들어갈 때는 이쪽 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나올 때는 다른 관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자기장에 의해서 와류손에 의해서 이 전선관, 금속관이 데워지게 돼요. 따라서 전자적 불평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선은 반드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같은 관 안에 들어가게끔 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전자적 불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관의 굴곡이 적어 전선을 쉽게 끌어낼 수 있을 때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 단면적 48% 이하가 되도록 한다. 굵기가 다른 전선일 때에는 32%가 되도록 해야 된다. 자, 전선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전선을 몇 퍼센트 정도까지 채우는 것이 맞을까요? 절연물을 포함한 총 면적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기준은 40%입니다. 일반적일 때. 그런데 만약에 전선의 굵기가 서로 다른 전선을 사용한다. 좀 굵은 거, 그 다음에 얇은 거를 서로 이렇게 짬뽕으로 사용할 때는 32%까지만 전선의 면적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관을 조금 16mm를 쓸 거냐 22mm를 쓸 거냐 결정하는 것은 그냥 우리 기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선이 몇 가닥 들어가느냐 그리고 전선 상호끼리 전선의 굵기가 같냐 다르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계할 당시에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그런데 이 전선이 제어 회로용 전선이거나 길이가 굉장히 짧거나 전류를 굉장히 작은 전류를 써요. 이때는 몇 퍼센트까지? 48%까지. 그래서 최대 48%까지 전선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접지. 자, 접지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뒤에 우리가 접지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자, 접지를 할 때에는 400V가 안 될 때, 400V 미만일 때와 400V 이상일 때 를 구분하게 되는데 400V 미만일 때는 3종 접지를 하고요. 400V가 넘을 때는 특별 3종 접지를 합니다.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뒤에 우리가 접지를 가면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배우게 될 겁니다. 가요전선관 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전선관은 이 구부러지기 쉬운 관이에요. 구부러지기 쉬운 관인데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금속제로 되어 있는, 철제로 되어 있는 가요전선관을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동이 있죠. 그래서 전동기로 연결하는 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무실에서 텍스 있으면은 천장에서부터 조명등까지 내려오는 곳, 이런 곳은 우리가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1종, 2종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그 자세한 내용은 역시 교재를 보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일반 전선관과는 달리 가요성이 풍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플렉스가 구부러지다거든요. 그래서
be able 써서 flexible 이렇게 해서 구부러지기 쉬운 전선관이라서 flexible 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긴 것으로 관을 접속하는 일이 적고 자유롭게 배선할 수 있으므로 작은 증설 배선, 안전함과 전동기 사이의 배선 등에 많이 사용된다. 1. 금속재 가요전선관의 종류. 1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이 있고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이 있습니다. 1종은 플렉시블 콘디트라고 하며 전면을 아연 도금한 두께 0.8mm 이상의 파상 연강대가 빈틈없이 나선형으로 감겨 있으므로 유연성이 풍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강대가 서로 겹쳐서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구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1종 가요전선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 플리커 튜브라고 하며 아연 도금한 강대와 강대 사이에 별개의 파이버를 조합하여 감아서 만든 것으로 내면과 옆면이 매끈하고 기밀성, 내열성, 내습성,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며 절단이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의 전선관의 크기는 안찌름에 가까운 홀수로 정하게 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15, 19, 22 등이 있으며 길이는 10m, 15m, 30m 등이 있다. 2번 금속 가요전선관의 시공. 건조하고 정제된 장소와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 하나여 시설할 수 있다. 조형제의 1m 이하마다 새들을 고정시키고 구부려지는 쪽의 안쪽 반지름은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금속재 가요전선관의 고정 지지점은 1m. 왜냐하면은 구부러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촘촘하게 박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부러지는 쪽에 안쪽 반지름은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배. 자, 곡률 반지름은 지금까지 계속 나왔어요. 곡률 반지름은 몇 배? 6배로 해야 된다. 근데 조금 이따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금속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커넥터를 사용하며 커넥터 종류에는 스트레이트 커넥터, 앵글 커넥터, 더블 커넥터가 있다. 가요전선관의 상호 접속은 스플릿 커플링을 사용하고 상호 접속, 서로 자기들끼리 접속할 때는 스플릿. 자,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금속 가요전선관과 금속 관을 접속할 때는 서로 다른 거잖아요. 컨비네이션이 여러분 뜻이 뭐예요? 컨비네이션이 어떤 조합이라는 뜻 아닙니까? 컨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그 얘기는 안 나오네. 지금 곡률 반지름이 몇 배입니까? 6배죠. 곡률 반지름이 6배죠. 곡률 반지름이 6배인데 가요전선관에서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 이거 뭐예요? 시설하고 제거하는 경우가 용이하대요. 그러면은 조금 봐주자. 몇 배까지? 숫자를 올리는 게 봐주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올리는 건 더 법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숫자를 내려줍니다. 3배, 2분의 1, 3배로 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직각으로 구부러져도 봐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덕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트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함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함에다가 전선을 넣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덕트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덕트 공사를 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하여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제 배워보게 될 텐데요. 덕트는 크게 자, 이런 덕트, 그 다음에 버스 덕트, 그 다음에 라이팅 덕트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고 마지막에 바닥에 까는 플로어 덕트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덕트는요 전선을 많이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선을 많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몇 퍼센트? 약 20% 정도까지밖에 넣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덕트는 지지점 간의 거리가 조금 길어요. 3m가 됩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라이팅 덕트로 들어간다. 라이팅은 주차장 같은 데서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덕트. 라이팅 덕트로 들어갈 때는 2m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덕트도 역시 금속재죠. 금속재이기 때문에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400V가 안 될 때는 3종 접지이지만 400V가 넘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때는 특 3종 접지 공사로 가게 됩니다. 이거 지금 20%인데 제어용 회로 만약에 넣는다고 해봐요. 소세력 회로라고 해서 제어 회로를 넣게 되면은 이때는 50%까지 우리가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몇 가지 핵심 사항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 덕트 배선입니다. 금속 덕트 배선은 강판재의 덕트 내에 다수의 전선을 정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공장, 빌딩 등에서 다수의 전선을 수용하는 부분에 사용한다.
자, 금속 덕트의 배선의 시공은 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완전히 도장을 실시할 것, 두께 1.2mm 이상의 철판을 시설해야 되고 덕트의 종단부는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끝부분은 이렇게 커버 같은 걸로 막아야 됩니다. 특히 덕트 공사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아주 골치를 아프게 만들게 됩니다. 자, 정선의 단면적은 20% 이하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종 접지 공사, 그 다음에 3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할 것. 자, 밑에 설명문 1번부터 볼게요. 옥내에서 건조한 노출 장소와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에 설할 수 있다. 3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밑줄 3m.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종단 부분은 막는다. 밑줄. 절연 전선을 사용하고 덕트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합성수지관, 가요전선관, 금속관 다 동일한 사항이죠. 3번에 수용하는 전선은 절연물을 포함하는 단면적의 총합이 금속 덕트 내 20%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20%. 그런데 제어 회로일 때에는 50%까지도 괜찮다.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일 때에는 3종을 사용하고 400V가 넘을 때에는 특 3종을 사용한다. 6번에 폭이 5cm를 넘고 또한 두께가 1.2mm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재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다음에 두 번째 버스 덕트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본 적이 없으시다면은 버스 덕트라고 해서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렇게 딱 치면은 그림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림으로 이게 왜냐하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로 이런 덕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케이블이라든지 절연전선을 넣었다고 하게 되면은 버스 덕트는 우리가 버스 바라는 구리 막대기를 이 안에 구리 막대기를 이용해서 전력을 송수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제일 위에 보게 되면은 덕트 중에서 피더 버스 덕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왼쪽 B번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꽂음형으로 되어 있는 플러그인 버스 덕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은 트롤리식 이렇게 질질 끄는 방식. 우리가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은 범퍼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차끼리 막 부딪히는 거. 이게 이제 트롤리식 구조죠. 위에서 이렇게 전기를 쭉 끄르면서 가는 방식이죠. 이런 트롤리식 버스 덕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게 되면은 3번에 플로어 덕트 있어요. 플로어 덕트는 보통 우리가 사무실의 바닥에서 사용하죠. 사무실의 바닥에서 이렇게 뚜껑 열게 되면은 거기에 전원도 꼽을 수 있고 인터넷선도 꼽을 수 있고 뭐 통신선도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바닥에 이미 이렇게 배관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바닥 덕트라고 해서 플로어 덕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플로어 덕트는 기본적으로 400V 미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어 덕트에서 접지가 몇 종이냐라고 묻게 되면은 당연히 그냥 3종이 되는 거죠. 왜? 400V 미만에서만 사용하게 되니까. 자, 플로어 덕트는 마루 밑에 매입하는 배선용의 홈통으로 마루 위로 전선 인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무용 빌딩에서 전화 및 신호 개통의 시설이나 전기로 동작하는 사무기기용 아웃렛의 시설을 위해서 사용한다.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이어야 하며 플로어 덕트의 부속품은 두께 2.0mm 이상의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되고 아연 도금이나 에나멜 등으로 피복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라이팅 덕트. 라이팅 덕트라고 해서 우리가 큰 마트나 지하 주차장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철함이 지나가고 여기에 이렇게 조명용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걸 우리가 라이팅 덕트라고 합니다. 라이팅 덕트는 지지점이 몇 미터? 2m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라이팅 덕트의 배선 전압은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이어야 된다. 역시 플로어 덕트랑 마찬가지죠. 라이팅 덕트는 옥내에 있어서 건조한 다음 각호의 장소에 하나에 설할 수 있다. 노출 장소,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 자, 덕트 지지점 간의 간격. 라이팅 덕트를 조형지에 부착할 경우는 라이팅 덕트의 지지점은 매 덕트마다 2개소 이상 및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견고하게 부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고하게 부착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지지점 기억나세요? 자, 애자 몇 미터? 애자 2m. 금속관 몇 미터? 2m. 합성수지관 몇 미터? 1.5m. 가요전선관 몇 미터? 1m. 덕트 몇 미터? 3m. 라이팅 덕트 몇 미터? 2m. 기억하셔야 됩니다.